2024년 9월의 어느 오후였어요. 영숙은 어머니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지만 차마 손을 대지 못했던 방이었어요. 장롱을 열었어요. 낡은 옷가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하나씩 꺼내며 추억에 잠겼어요. 어머니가 명절 때 입으시던 한복도 있었고 외출할 때 즐겨 입던 블라우스도 있었습니다. 장롱 맨 아래 칸을 열었어요. 이불과 담요가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불을 꺼내는데 뭔가 딱딱한 게 손에 닿았어요. 나무 상자였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표면이 낡아서 색이 발해 있었어요. 자물쇠는 없었지만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게 뭐지? 영숙은 중얼거렸어요. 70년을 이 집에서 살았지만 이런 상자는 처음 봤습니다. 끈을 풀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누렇게 변한 종이들이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입양신고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아동 성명에 이영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생년월일은 1954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영숙 자신의 생일이었어요. 친생모 성명에는 이정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양친 성명에는 박순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입양신고일은 1955년 3월 15일이었어요. 영숙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시 집어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어요. 생후 6개월에 입양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입양 사유는 친생모의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나는 입양하였다고.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상자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서류 밑에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봉투가 노랗게 발해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꺼냈어요. 봉투에 적힌 주소는 이 집 주소였습니다. 받는 사람은 박순자 언니였어요. 보낸 사람은 이정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럽게 쓴 게 느껴졌습니다. 순자 언니에게 영숙이를 잘 부탁합니다.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언니가 영숙이 엄마가 되어주세요. 제가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꼭 데리러 갈게요. 영숙이한테 엄마가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정의올림 1955년 5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친어머니가 쓴 편지였어요. 두 번째 편지를 꺼냈어요. 1956년 10월에 온 편지였습니다. 순자 언니, 영숙이 돌이 지났네요. 잘 크고 있나요?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아직 형편이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의올림. 세 번째 편지는 1957년이었어요. 네 번째는 1958년이었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하나씩 펼쳐봤어요. 매년 영숙의 생일마다 온 편지였습니다. 1965년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영숙이가 이제 11살이네요. 학교는 잘 다니나요? 저는 아직도 영숙이를 데려갈 형편이 안 됩니다. 미안해요. 정의올림. 1975년 편지였어요. 영숙이가 21살이 됐네요. 결혼은 했나요? 행복하게 사나요? 언니, 영숙이한테 제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행복하게 사는데 제가 나타나서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정의 올림. 영숙은 울면서 편지들을 읽었어요. 20통이 넘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1995년이었어요. 영숙이가 41살이네요. 저는 이제 63입니다. 늙었어요. 영숙이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지만 참아야겠죠.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정의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영숙은 한참을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70년 동안 어딘가에 친어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자기를 그리워하며 편지를 보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단 한 통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 박순자가 숨겼던 겁니다. 상자 맨 밑에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뒷면을 봤어요.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영숙이와 마지막 사진. 1955년 3월. 영숙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아기가 바로 자기였습니다. 그 여자가 친어머니였어요. 23살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얼굴이 야윈 게 고생한 티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사랑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영숙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친어머니의 얼굴을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70년 만에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닦아도 멈추지 않았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왜 숨기셨어요? 박순자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혼자 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누르기 힘들었습니다. 검색창에 이정이라고 쳤어요. 1932년생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여러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영숙은 하나씩 눌러봤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한참을 찾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지역 신문 기사였습니다. 요양원 봉사활동 관련 기사였어요. 사진에 할머니 한 분이 나와 있었어요. 이정희 어르신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92세였어요. 영숙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아까 본 흑백 사진 속 젊은 여자와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기사에 요양원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요양원이었습니다. 영숙의 집에서 1시간 거리였어요. 살아계셨어요.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친어머니가 살아계셨던 거예요. 92세면 건강하지 않을 거였어요. 요양원에 계시다는 건 혼자 생활하기 힘들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숙은 요양원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70년 만에 나타나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친어머니는 70년 동안 자기를 그리워했던 거예요. 편지를 매년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왜 데리러 오지 않았을까요? 영숙은 궁금했습니다. 편지에는 형편이 어렵다고만 쓰여 있었어요. 1975년 편지가 떠올랐어요. 영숙이한테 제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행복하게 사는데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친어머니는 자기 때문에 영숙이 힘들까봐 참았던 거였어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겁니다. 영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두 어머니 모두 자기를 사랑했던 거였습니다. 다른 방식으로요. 박순자 어머니는 친딸처럼 키워줬어요. 70년 동안 한 번도 입양하라는 걸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딸처럼 대해줬어요. 하지만 진실을 숨겼어요.
친어머니가 보낸 편지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숙은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결심했어요. 친어머니를 만나러 가야겠다고요. 70년이 지났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친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요. 영숙은 다시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상자를 들고 자기 방으로 왔습니다.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편지들을 하나씩 다시 펼쳐서 읽었어요. 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움과 미안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을 다시 봤어요. 젊은 친어머니가 아기인 자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별의 사진이었던 거예요. 친어머니가 자기를 보낸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얼마나 아팠을까요? 내일 요양원에 가야겠어요.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친어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70년 만의 재회였어요. 너무 늦은 걸까요? 아니면 아직 늦지 않은 걸까요? 영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만나야 한다는 것. 친어머니의 얼굴을 직접 봐야 한다는 것. 그래야 이 마음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편지들을 정리했어요.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내일 요양원에 가져갈 거였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영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70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김영숙일까요? 아니면 이영숙일까요? 박순자의 딸일까요? 아니면 이정희의 딸일까요?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친어머니를 만나면요.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영숙은 앨범을 꺼냈어요. 어릴 때 사진들이 가득한 오래된 앨범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돌 사진이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아기가 떡을 앞에 두고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뒤에 박순자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1955년생이니까 이 사진은 1956년에 찍은 거였어요. 입양된 지 1년 후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진짜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박순자 어머니는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은 양자를 드리자고 했대요.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을 원했어요. 친구 정희가 찾아왔을 때였어요.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키울 수 없다고 울었어요. 어머니가 그 아기를 받았어요. 영숙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날부터 진짜 딸처럼 키웠던 거예요. 다음 장을 넘겼어요. 유치원 입학 사진이었습니다. 1959년이었어요. 5살 영숙이 노란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영숙을 정말 아꼈어요. 좋은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였습니다. 밤에 동화책을 읽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영숙은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진짜 엄마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당연하게요. 초등학교 입학 사진도 있었어요. 1961년 봄이었습니다. 새 교복을 입은 영숙이 활짝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함께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셨어요. 운동회 때도 오시고 학예회 때도 오셨습니다. 도시락을 정성껏 싸주셨어요. 다른 엄마들과 똑같았어요. 아니,
더 열심히셨습니다. 영숙을 진짜 딸처럼 사랑하셨으니까요. 중학교 졸업 사진이 나왔어요. 1970년이었습니다. 16살 영숙이 교복을 입고 졸업장을 들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영숙아, 고등학교도 보내줄게. 공부 열심히 해. 당시에는 여자아이를 고등학교까지 보내는 집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영숙을 고등학교에 보냈습니다.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1974년 대학 입학 사진이었어요. 20살 영숙이 대학 교복을 입고 교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계셨어요. 어머니 얼굴이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딸을 대학에 보낸 게 정말 기쁘셨던 거예요. 대학 4년 동안 어머니는 등록금을 빠짐없이 내주셨어요. 힘들었을 텐데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용돈도 꼬박꼬박 주셨어요. 졸업 후 영숙은 은행에 취직했어요. 첫 월급을 받아서 어머니한테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우셨어요. 우리 영숙이가 이렇게 컸네. 정말 자랑스럽다.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했어요. 어머니는 진심으로 자랑스러워 하셨던 겁니다. 1978년 결혼 사진이 나왔어요. 24살 영숙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 신랑이 서 있었고요. 뒤에 어머니가 계셨어요. 결혼 준비를 어머니가 다 해주셨어요. 예단도 장만하시고 혼수도 준비하셨습니다. 집안이 부유하지 않았는데도요. 딸 하나 제대로 시집 보내야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혼살림도 차려주셨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가구를 다 사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1980년 아이 출산 사진이었어요. 영숙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아기를 보고 계셨어요. 손주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매일 와서 돌봐주셨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목욕도 시켜주셨어요. 둘째도 낳았어요. 1983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주를 똑같이 아끼셨어요. 영숙의 남편도 장모님을 잘 모셨어요.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용돈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고맙다고 하셨어요. 1990년대 사진들이 나왔어요. 가족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영숙네 가족과 어머니가 함께 여행을 다녔어요. 제주도에도 가고 설악산에도 갔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들과 노는 게 너무 즐거워 보이셨어요. 2000년대 사진들도 있었어요. 손주들이 자란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요. 어머니는 손주들 학교 행사에도 참석하셨어요. 할머니로서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2010년쯤부터 어머니가 많이 늙으셨어요. 80이 넘으니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걷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영숙이 모시고 살자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거절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하셨어요. 사실은 영숙한테 부담 주기 싫으셨던 거예요. 딸이 힘들까 봐요. 2019년 봄이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영숙은 매일 병원에 갔어요.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을 잘 못하셨어요. 석 달을 버티셨어요. 점점 약해지셨습니다. 마지막 날 어머니가 영숙의 손을 꼭 쥐셨어요. 영숙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뭐가 미안하세요? 영숙이 물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어머니는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영숙은 그 의미를 몰랐어요. 왜 미안하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비밀을 숨긴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던 거예요. 입양 사실을 말하지 못한 것이요. 어머니는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85살이었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온 삶이 느껴졌어요. 영숙은 3년상을 지냈어요. 매년 제사를 지내고 산소를 찾아뵀습니다. 효도하지 못한 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이제 진실을 알고 보니 감정이 복잡했어요. 어머니를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감사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친어머니가 보낸 편지도 전해주지 않으셨어요. 영숙은 생각했어요. 아마도 두려우셨을 거예요. 진실을 알면 영숙이 떠날까 봐요. 영숙이 친어머니를 찾아갈까 봐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숨기셨던 거예요.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영숙을 잃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요. 70년을 함께 살았어요. 어머니는 영숙을 진짜 딸처럼 키웠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학교도 보내주시고 결혼도 시켜주셨어요. 손주들도 돌봐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영숙은 행복했어요.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받으며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어머니도 계셨어요. 친어머니 이정희가요. 그분도 영숙을 사랑했습니다. 다만 키울 형편이 안 됐을 뿐이에요. 두 어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한 분은 낳아주신 엄마고 한 분은 키워주신 엄마였습니다. 영숙은 앨범을 덮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박순자가 그리웠어요.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고 싶었습니다. 고맙고 원망스러웠어요. 진실을 숨긴 건 잘못이었지만 사랑으로 키워주신 건 맞았으니까요. 이제 친어머니를 만나야 했어요. 70년 만에요.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할까요? 원망해야 할까요? 왜 버렸냐고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안아드려야 할까요? 답은 없었어요. 만나봐야 알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거예요. 영숙은 앨범을 다시 책장에 꽂았어요. 내일을 위해 일찍 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밤새 뒤척이며 두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낳아주신 엄마와 키워주신 엄마를요. 둘 다 영숙의 어머니였어요.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오늘 친어머니를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뭘 입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수수해도 이상할 것 같았어요. 결국 평소에 입던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에 상자를 넣었어요. 편지들과 사진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친어머니께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봤어요. 70세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어요. 머리는 반쯤 하얗게 새었고요. 친어머니가 날 알아보실까?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92세시니까 기억이 흐릿하실 거예요. 생후 6개월 때 헤어졌으니 얼굴도 기억 못하실 거고요. 하지만 가야 했어요. 더 미룰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요양원까지 1시간 걸린다고 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엄마라고 불러야 할까요?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긴장돼서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4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해 보였어요. 정원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접수대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면회 오셨어요.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이정희 어르신 면회 왔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딸이라고 해야 할까요? 친척이에요.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302호예요. 3층입니다. 직원이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3층에 내렸어요.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방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어요. 302호를 찾았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멈췄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발을 돌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천천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 든 여자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가에 침대가 있었고 작은 탁자와 의자가 있었어요.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아주 작은 체구였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요.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어요. 영숙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저분이 친어머니였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영숙을 봤어요. 눈이 흐릿했습니다. 백내장이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가 영숙을 계속 쳐다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숙아. 영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알아보셨을까요? 70년 만인데요. 엄마. 영숙이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친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어요. 영숙은 침대 옆으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계속 영숙의 손을 쥐고 있었어요. 놓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아, 영숙아. 계속 이름을 불렀어요. 다른 말은 잘 못하셨습니다. 의자를 가져와 앉았어요. 할머니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영숙이에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알아.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영숙이 치매가 있으신 것 같았어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숙을 알아보셨어요. 배고파서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울었어. 우리 영숙이가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이 물었어요. 밥이 없어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영숙은 이해했어요. 70년 전 기억이었습니다. 밥을 못 먹여서 영숙이 울었던 거예요. 괜찮아요, 엄마. 영숙이 말했습니다. 저 잘 컸어요. 밥 많이 먹고 컸어요. 정말. 할머니가 영숙의 얼굴을 만졌어요. 잘 컸네. 우리 영숙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말없이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75세쯤 돼 보였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영숙을 보더니 굳어졌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이니? 영숙은 놀랐어요. 이 할머니도 자기를 아는 건가요? 네.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나는 경이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언니. 영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언니라니요.
자기한테 언니가 있었다고요. 언니.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희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영숙에게 다가왔어요. 영숙을 꼭 안았습니다. 찾았구나. 경희가 울었어요. 드디어 찾았어. 영숙도 언니를 안았어요. 처음 만나는 언니였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자매였으니까요. 경희가 영숙을 떼어놓고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많이 닮았어. 엄마를 닮았어. 정희 할머니가 침대에서 두 딸을 보고 있었어요. 웃고 계셨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방에 앉았어요. 경희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는 1954년 겨울에 태어났어. 경희가 말했습니다. 추운 날이었어. 눈이 많이 내렸지. 아버지는 전쟁 때 돌아가셨대요. 1950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남았어요. 나와 엄마 둘이 살았어. 경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지. 그러다 어머니가 영숙을 임신했어요. 재혼한 건 아니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대요. 하지만 그 사람도 떠났어요.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아기를 낳았어요. 너를 낳았을 때 경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딸이라고 좋아하셨어. 하지만 밥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돈이 부족했어요. 영숙이 아팠대요. 영양실조였습니다. 계속 울었어요. 배가 고파서요. 엄마가 울면서 말했어. 경희가 말했습니다. 이러다 영숙이가 죽겠다고. 살려야 한다고. 그래서 결심하셨대요. 영숙을 잘 사는 집에 보내기로요. 차라리 그게 영숙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순자 언니는 엄마 친구였어. 경희가 설명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늘 안타까워했지. 어머니가 찾아갔대요.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영숙이만이라도 살려달라고요. 순자 언니가 너를 데려갔어. 1955년 3월 15일이었어. 생후 6개월 때였지.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경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달 내내 울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대요. 영숙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냈어. 경희가 말했습니다. 매년 내 생일마다 보냈어. 엄마가 못 배워서 글씨가 서툴렀지만 정성껏 썼어. 하지만 답장이 없었대요. 순자 언니가 전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한번 찾아갔었어. 경희가 말했습니다. 내가 20살 때였어. 1974년이었지. 순자 언니 집 앞까지 갔대요. 어머니와 경희가 함께요. 너를 봤어.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학생이더라.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걷고 있었어. 예쁜 옷을 입고 있었대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가 말했어. 경희가 말했습니다. 영숙이가 행복해 보인다고. 우리가 나타나면 불행해질까봐 무섭다고. 그래서 돌아오셨대요. 멀리서 보기만 하고요. 그 후로는 안 갔어. 경희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참았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하지만 잊지 못했대요. 매일 영숙을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울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침대에 누워있던 정희가 말했습니다. 영숙아,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영숙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배고파서. 정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밥을 못 줘서. 영숙은 울었어요. 70년 만에 듣는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살리려고 보낸 거였습니다. 경희가 영숙의 어깨를 안았어요. 엄마는 평생 너를 그리워했어.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미안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찾아와서요. 아니야. 경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가 못 찾아간 거지. 새 모녀는 한참을 울었어요. 7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희는 기력이 없었어요. 말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손을 꼭 쥐고 계셨어요. 영숙아.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영숙이. 네, 엄마.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행복했니?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했어요. 정희가 웃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영숙은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어요.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엄마가 보낸 편지예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받았어요. 정희가 편지를 보더니 울었어요. 손으로 편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경희도 편지들을 봤어요. 엄마가 이렇게 많이 보냈구나. 경희가 말했습니다. 사진도 꺼냈어요. 정희가 영숙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정희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네. 영숙이 말했습니다. 헤어지는 날이었죠. 정희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날이 제일 슬펐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어머니를 안았어요. 작고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92세의 노인이었어요. 사랑해요, 엄마. 영숙이 말했습니다.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정희가 영숙을 꼭 안았어요. 엄마도 사랑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년 만의 재회였어요. 너무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살아서 만났으니까요. 요양원에서 돌아온 영숙은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오늘 친어머니를 만났어요. 언니도 만났고요. 70년 만에 진짜 가족을 찾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누구지? 영숙은 중얼거렸어요. 김영숙일까? 아니면 이영숙일까? 70년을 김영숙으로 살았어요. 박순자의 딸로 살았습니다. 친구들도 가족도 모두 김영숙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원래 이름은 이영숙이었어요. 친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진짜 이름은 그거였던 거예요. 어느 게 진짜나지. 영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70세 할머니가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에 하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이 얼굴이 누구 얼굴일까요? 박순자 어머니를 닮았을까요? 아니면 이정희 어머니를 닮았을까요? 알 수가 없었어요. 전화가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영숙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저녁 먹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먹었어. 영숙이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딸이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영숙은 얼버무렸어요. 딸한테 말해야 할까요? 자기가 입양하라는 걸요. 외할머니가 진짜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 조심해. 딸이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영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박순자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웠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영숙은 혼잣말을 했어요. 진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이해도 됐어요.
어머니도 무서웠을 겁니다. 영숙이 떠날까 봐요. 70년을 함께 산 딸이었어요. 진짜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친어머니가 있다는 걸 알면 영숙이 찾아갈까봐 두려웠을 거예요.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영숙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요. 영숙은 박순자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어요. 60살쯤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엄마. 영숙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운하지만 사랑해요. 며칠이 지났어요. 영숙은 매일 요양원에 갔습니다. 친어머니를 만나러요. 정희는 기력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누워 계셨습니다. 말도 잘 못하셨고요. 하지만 영숙이 오면 웃으셨어요.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언니 경희도 자주 왔어요. 세 모녀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희가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영숙이 태어났을 때 이야기도 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영숙을 그리워했는지도 말해줬어요. 영숙은 듣다가 울기도 했어요. 자기를 사랑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집으로 모셔야겠어. 영숙이 경희한테 말했어요. 경희가 놀랐어요. 진짜? 경희가 물었습니다. 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것보다 집이 나을 것 같아요. 정희도 듣고 있었어요. 영숙아.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엄마. 영숙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7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경희가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경희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딸한테 말했을 때였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딸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갑자기 다른 할머니를 모신다고요. 다른 할머니가 아니야. 영숙이 말했습니다. 엄마의 친엄마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딸이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영숙은 천천히 설명했어요. 자기가 입양하라는 것, 박순자 할머니가 양어머니라는 것, 이정희 할머니가 친어머니라는 것. 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외할머니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양외할머니였던 거야. 영숙이 대답했어요. 딸이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평생 박순자 할머니만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다른 할머니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천천히 알아가면 돼. 영숙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요. 엄마를 평생 버린 사람이잖아요.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잖아요. 사정이 있었어. 영숙이 설명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키울 수가 없었대. 그래도요. 딸이 울먹였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키워주신 거잖아요. 그분이 진짜 할머니예요. 둘 다 진짜야. 영숙이 말했습니다. 낳아주신 엄마도 진짜고 키워주신 엄마도 진짜야.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반대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손주들도 혼란스러워했어요. 할머니가 입양하였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요양원에 가서 퇴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정말 데려가시는 거예요? 요양원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일주일 후 영숙은 정희를 집으로 모셨어요. 휠체어에 앉은 정희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경희가 함께 왔어요. 짐을 들어주고 정희를 부축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영숙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했어요. 안방을 정있게 들였어요. 영숙은 작은 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정희를 침대에 눕혔어요. 정희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엄마. 영숙이 대답했어요. 이제 여기서 같이 살아요. 정희가 영숙을 봤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숙이 집.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영숙이 집. 네, 엄마. 영숙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경희가 부엌에서 음식을 데웠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세 모녀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정희는 제대로 못 드셨습니다. 영숙이 떠먹여 드렸어요. 맛있어. 정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영숙이가 해줬어. 경희가 해준 거예요, 엄마. 영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밤이 됐어요. 경희는 집으로 갔습니다. 영숙과 정희 둘만 남았어요. 영숙은 정희를 씻겨드렸어요. 조심스럽게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옷을 갈아입혔고요. 정희의 몸은 뼈만 남았어요. 너무 말랐습니다. 92년을 산 몸이었어요. 잠옷을 입히고 침대에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편하세요, 엄마. 영숙이 물었습니다. 응.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영숙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숙아. 정희가 불렀습니다. 네, 엄마. 행복해. 정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엄마. 영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희가 눈을 감았어요. 금방 잠들었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70년 만에 함께 사는 거였어요. 너무 늦었지만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자기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박순자 어머니 생각도 나고 정희 어머니 생각도 났습니다. 두 분 다 자기를 사랑했어요. 다른 방식으로요. 한 분은 키워주셨고 한 분은 멀리서 지켜봐 주셨어요. 둘 다 고마웠어요. 미안하기도 했고요. 영숙은 눈을 감았어요. 70년을 살아오며 몰랐던 진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니까요. 친어머니를 모시고 효도할 수 있었으니까요.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었어요. 정희 어머니와 함께하는 삶이요. 영숙은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 보냈어요. 영숙과 정희는 함께 살았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모녀로 살았습니다. 70년 만에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아침마다 영숙은 정희를 씻겨드렸어요. 밥을 드시게 도와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창가에 앉아 햇빛을 쬐었어요. 정희의 건강은 좋지 않았어요. 치매가 심해서 기억이 자주 흐려졌습니다. 영숙을 못 알아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알아보셨어요. 영숙아. 그렇게 부르며 손을 내미셨습니다. 영숙은 그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언니 경희가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2~3번은 왔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오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 모녀는 함께 옛날 사진을 봤어요. 1955년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정희가 아기 영숙을 안고 있는 사진이요. 이게 너야. 정희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영숙이. 네, 엄마. 영숙이 대답했어요. 딸도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처음엔 거부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에 1번씩 찾아왔어요. 할머니. 딸이 정희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손주들도 왔어요. 증손주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을 보며 웃으셨어요. 영숙은 행복했어요. 늦게라도 친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어서요. 70년을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희는 약해졌어요. 밥을 잘 못 드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정희가 특히 기력이 없었습니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어요. 영숙은 걱정됐어요.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있을래? 정희가 말했습니다. 영숙이 옆에. 알겠어요, 엄마. 영숙이 손을 잡았습니다. 경희를 불렀어요. 경희가 급히 왔습니다. 세 모녀가 함께 있었어요. 정희가 눈을 떴어요. 두 딸을 보았습니다. 경희야. 정희가 불렀습니다. 큰딸이었어요. 네, 엄마. 경희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이도 잘 부탁해. 정희가 말했습니다. 동생 챙겨줘. 네, 엄마. 경희가 눈물을 닦았어요. 정희가 영숙을 봤어요. 영숙아. 네, 엄마.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정희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영숙이 울었어요. 미안할 거 없어요. 사랑해. 정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우리 영숙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영숙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정희가 눈을 감았어요. 숨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두 딸이 양쪽에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정희는 세상을 떠났어요. 93세였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영숙은 울었어요. 1년밖에 함께 못 살았습니다. 70년을 기다렸는데 겨우 1년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1년이 소중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경희와 영숙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작은 장례식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영숙은 박순자 어머니 산소에 갔어요. 5년 만에 찾아뵀습니다. 손에 꽃을 들고요.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영숙이 말했습니다. 저 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왜 비밀로 하셨는지요? 혼란스러울까봐 그러셨죠. 엄마를 지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를 잃고 싶지 않으셨던 거고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요, 엄마. 영숙이 말했습니다. 70년 동안 사랑해 주셔서요. 진짜 딸처럼 키워주셔서요. 학교도 보내주시고 결혼도 시켜주셨어요. 손주들도 돌봐주셨고요.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게 고마워요. 영숙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박순자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정희 어머니 산소에 갔어요. 새로 만든 산소였습니다. 경희와 함께 갔어요. 꽃을 올리고 절을 했어요. 두 자매가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영숙이 말했습니다. 저 잘 살았어요.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비록 함께 살지 못했지만 엄마가 저를 사랑한 거 알아요. 편지 받았어요. 70년치 편지 다 읽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알아요. 영숙은 울지 않았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엄마. 영숙이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경희가 영숙의 어깨를 안았어요. 두 자매는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빈 안방이 보였습니다. 정희가 누워있던 침대가 그대로 있었어요. 영숙은 침대에 앉았어요.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딸이 찾아왔어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드세요. 딸이 밥상을 차렸어요. 고마워. 영숙이 말했습니다. 딸이 영숙 옆에 앉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두 분 다 좋은 분이셨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이정희 할머니도요. 그래. 영숙이 웃었습니다. 둘 다 나를 사랑하셨어. 저도 이제 알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두 분의 엄마가 계셨다는 거요. 영숙은 딸을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경희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동네 공원이었습니다. 언니, 영숙이 불렀습니다. 응, 경희가 대답했어요. 우리 자주 만나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래. 경희가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매니까. 7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이제는 함께였어요. 피로 이어진 자매였습니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71세 할머니가 보였어요. 이제 알았어요. 자기가 누구인지요. 김영숙이자 이영숙이었어요. 박순자의 딸이자 이정희의 딸이었습니다. 두 어머니 모두 진짜였어요. 한 분은 키워주셨고 한 분은 낳아주셨습니다. 둘 다 사랑이었어요. 영숙은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71세의 깨달은 진실이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알게 돼서 다행이었어요. 두 어머니께 감사했어요. 자기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요. 사랑해주셔서요. 영숙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두 어머니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였습니다. 영숙은 매일 아침 두 어머니께 인사했어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갔어요. 두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요. 영숙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좋은 사연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